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119 부르시죠? 아니면 가족이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배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고요? 구급차가 없어요. 병원에 약도 없어요. 의사는 있는데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달구지 타고 병원 가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요.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그런데 탈북민 분들 증언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북한의 의료 실태, 병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기는 어디서 낳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북한에도 병원이 있긴 있어요. 북한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무상의료 국가다. 병원비 공짜다. 이렇게 자랑해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요. 북한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인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 가보시면요.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다 되잖아요. 북한 병원은요. 겉만 병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약이 없어요. 북한 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약국 가서 감기약 사시죠? 타이레놀, 판콜, 이런 거요. 북한 병원에는요. 감기약도 없어요. 진통제도 없어요. 항생제도 없어요. 의사가 진찰은 해요. 아, 이분은 폐렴이시네요. 진단은 해요. 그런데 약을 못 줘요. 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약은 알아서 구해오세요. 병원에서 약을 구해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탈북민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병원은 진단서 발급소예요. 뭐가 아픈지만 알려주고 치료는 못 해줘요. 약은 장마당에서 사야 해요. 여러분, 장마당이 뭔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이에요. 암시장이요. 북한 사람들은요. 병원 대신 장마당에서 약을 사요. 그것도 중국에서 밀수한 약을요.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할게요. 의료 장비도 없어요. 약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의료 장비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요. 엑스레이 찍으시죠? CT 찍고, MRI 찍고, 피검사하고, 초음파하고, 북한 병원에는요. 이런 장비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요. 고장나서 못 써요.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 전기도 자주 끊겨요. 탈북민분 말씀이요. 엑스레이 기계가 있긴 한데요. 10년 넘게 고장나서 못 써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의원 기억나시죠? 청진기 대고, 혀 내밀라고 하고,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 더 못해요. 그때는 약이라도 있었잖아요. 병원비는 공짜인데, 여러분, 아까 북한이 무상의료라고 했잖아요. 병원비 공짜라고요. 그런데요. 공짜인 건 맞아요. 병원비는 안 내요. 그런데 치료를 못 받아요. 약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병원비보다 뇌물이 더 중요해요. 의사한테 뇌물 안 주면요. 진료도 제대로 안 해줘요. 대충 보고 가세요 해요. 뇌물 주면요. 그나마 신경 써서 봐줘요.
좋은 약 있으면 몰래 구해주기도 해요. 북한에서는요.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 못 받아요. 무상의료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북한에서는 뇌물이 화폐라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급차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119 부르시죠? 구급차가 와요. 사이렌 울리면서요. 5분, 10분 안에 와요. 북한에는요. 구급차가 거의 없어요. 평양에는 좀 있대요. 김정은 일가나 고위 간부들 쓰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요. 구급차 구경도 못해요. 그러면 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소달구지 타고 가요. 소가 끄는 수레요. 거기에 환자 눕혀서 병원까지 가요. 여러분, 소달구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잖아요. 짐 실어 나르던 거요. 북한에서는요. 2024년에도 소달구지가 구급차예요. 탈북민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이웃집 소달구지 빌려서 병원까지 갔어요. 2시간 걸렸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마비 오면요. 구급차가 10분 안에 와요. 응급처치하면서 병원 가요. 그래서 살아요. 북한에서는요. 소달구지 타고 2시간 가요. 가는 동안 죽어요. 이게 같은 시대 맞나요? 같은 민족인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소달구지 타보신 분 계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병원을 잘 안 가요. 가봤자 뭐해요.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뇌물 줘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버텨요. 아파도 그냥 참아요. 낫기를 기다려요. 아니면요. 의사를 집으로 불러요. 왕진 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불법으로 몰래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의사가 개인적으로 돈 받고 진료하면 불법이에요. 국가 소속이니까요. 그런데 의사들도 월급이 너무 적어요. 한 달에 3,000원, 4,000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몰래 부업을 해요. 환자 집에 가서 진료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이걸 북한에서는 별표 손치료 별표라고 불러요. 손으로 치료한다는 뜻인데요. 병원 아니고 집에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몰래 의사 불러서 집에서 치료받는 게 일상이에요. 약은 중국 약을 구해요. 자, 그러면 약은 어디서 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 약이 없다고요. 북한 주민들은요. 중국에서 들어온 약을 사요. 중국 약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오느냐? 밀수해요. 국경에서 몰래 들여와요. 그리고 장마당에서 팔아요. 암시장에서 팔아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항생제, 다 중국 약이에요. 중국어로 써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요. 중국어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도 사요. 먹어야 하니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가짜 약도 많아요.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몰라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탈북민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 먹고 탈난 적 있어요. 가짜 약이었는지 상한 약이었는지 배가 더 아팠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약국 가시면요.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식후에 드세요. 이거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요. 중국어로 된 약 사서 그냥 먹어요. 뭔지도 모르고요. 이게 2024년 현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6.25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집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요. 출산할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기가 거꾸로 있다든지, 피가 많이 난다든지, 병원에서는 수술해서 살려요. 제왕절개요. 집에서는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출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탈북민분 증언이에요. 저희 마을에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첫 아기 낳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났대요. 병원까지 소달구지로 1시간 거리였는데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기도 못 살렸어요. 탈북민 분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치과래요. 한국 와서 치과 갔는데요. 이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그냥 뽑았거든요. 치료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치 생기면 떼우잖아요. 신경치료 하잖아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아프면 뽑는 게 치료예요.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코로나19 기억나시죠? 2020년에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마스크 나눠주고, 백신 맞히고, 확진자 치료하고, 북한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확진자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열병 환자 수백만 명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약이 없잖아요. 백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서 버티라고 했어요. 소금물로 목 헹구라고요. 버드나무 잎다려 먹으라고요. 이게 21세기 방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감기 걸려도 병원 가잖아요. 타미플루 처방받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전염병 걸려도 집에서 민간요법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북한 정부가 안 알려주니까요. 정신건강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요즘 정신건강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울증, 불안증, 병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고, 북한에는요, 정신과가 사실상 없어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아요. 가족들도 숨겨요. 창피하다고요. 치료는커녕 오히려 격리시켜요. 심하면 수용소에 보내요. 정신병자 수용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치료가 아니라 감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도 치료받잖아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북한에서는요, 정신질환은 없는 거 취급이에요. 있으면 숨기거나 격리시켜요. 늙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병원도 가시고, 요양원도 있고, 건강보험도 되고, 북한에서 늙으면요, 그냥 집에서 죽음을 기다려요. 노인들 치료해줄 여력이 없어요. 약도 없고, 병원도 안 받아줘요. 가족들이 돌봐요. 근데 가족들도 먹고 살기 바빠요. 탈북민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병원 가도 약이 없대요.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면 치료받잖아요. 호스피스도 있잖아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아파도 그냥 참다가 가요. 진통제도 없이요. 이게 같은 시대인지, 같은 민족인지,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거운 이야기 많이 했죠.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북한에서도요. 중국 약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보다는 구하기 쉬워졌어요. 그리고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요. 남한 병원은 저렇구나. 알게 되는 사람도 많대요. 탈북하시는 분들도요.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병원이래요.
한국 와서 병원 갔는데요. 약을 그냥 줘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해요. 이게 천국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병원, 약, 구급차,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북한 병원에는 약이 없어요. 유료 장비도 없어요. 구급차도 없어요. 소달구지 타고 가요. 아프면 의사를 몰래 집으로 불러요. 약은 중국 약을 암시장에서 사요. 출산도 집에서 해요. 병원 아니고요. 이가 아프면 치료 안 하고 뽑아요. 이게 2024년 북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출산 이야기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아기 낳다가 죽는다니, 엄마도 아기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 드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북한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